이번 화는 정말 여러모로 충격적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1기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었던 그녀가 다른 곳이 아닌 현실에 나타났죠. 지난화에 오열하던 스바루였지만 평정을 찾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준 모습입니다. 에키드나가 차를 마시려는 순간 스바루가 질문합니다. 그와 동시에 카메라는 위에서 바라보는 앵글이 되죠. 경계하던 스바루가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 질문을 던진 건 스바루가 에키드나에게 마음을 텄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화면이 바뀌며 언덕과 대조되게 스바루가 있는 위쪽은 어둡습니다. 계속해서 스바루는 질문합니다. 스바루가 누군가를 희생하고 운명을 바꾸는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운명을 바꾸면 세이브 포인트가 갱신될 거라는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긴가민가하게 생각했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건 스바루 성격상 마냥 좋은 것이라고 할 순 없죠. 모두를 살리고 싶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수히 죽고 나서 완벽하게 운명을 바꿀 테니 그만큼 더 구르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스바루의 감사를 유도하고 있고 당연하게 스바루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스바루가 얼굴을 붉히는 건 질질 짰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스바루는 대가를 빌미로 토끼에 관한 것을 묻죠. 토끼는 백경과 더불어 3대 마수였으며 크다가 아닌 많다라는 뜻을 지닌 대토였습니다. 마을에 아무도 없었던 것은 지나간 자리를 전부 먹어치우는 습성으로 벌어진 일이란 걸 알게 되었죠. 무한히 증식하는 탓에 한꺼번에 몰살하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스바루는 작전을 구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떠올려보고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도출해냅니다.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고개를 들어 에키드나를 보는데 오히려 에키드나가 스바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불러도 반응이 느릴 정도로 깊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것처럼 보입니다. 뒤늦게 스바루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갑자기 싹 표정을 바꿉니다. 순식간에 흥미롭게 보던 표정에서 소심한 표정, 빛이 닿지 않을 방향이 아닌데 스바루와 에키드나에겐 닿지 않는 연출과 함께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마녀들은 에키드나와 같이 꿈의 성에 있었기에 스바루에게 대토를 만든 다프네와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주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에키드나는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나온 건 다프네가 아닌 튀폰. 천진난만해 보이는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보이지만 마녀입니다. 스바루가 손을 잡자 그대로 손이 떼어지고 놀라서 그렇지 통증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튀폰입니다. 튀폰이 말을 중얼거리자 이번엔 스바루의 몸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지만 이런 상태면 말은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동공만이 의문을 외치고 있습니다. 튀폰의 목적은 끝이라고 말하며 사라지는데 대체 뭔 짓을 하고 간 건지 그녀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선 아프지 않으니 나쁜 녀석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쁜 녀석은 아닌데 몸이 조각이 나죠. 보통 나쁜 녀석은 죄도 있고 과오도 있을 터지만 스바루는 이례적으로 죄가 없는데 자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튀폰은 정체불명의 능력으로 스바루가 착한 사람인지 확인하러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키드나가 말하기로 튀폰이 나왔던 건 스바루를 만나고 싶다는 아이 같은 행동 때문이라고 하죠. 나쁜 사람이었다면 스바루는 위험할 가능성도 있었겠죠. 튀폰이 사라지고 자신의 주먹이 세상을 재생시킨다는 그녀가 옵니다. 스바루를 때리자 몸이 되돌아오죠. 분노의 마녀 미네르바는 눈물이 많아 보입니다. 이어 만나려고 했던 다프네가 등장합니다. 다프네가 들어가 있는 기구는 아이언 메이든의 형태를 띠고 있죠. 제일 마녀스러운 소품으로 괴상함을 보여줍니다. 3대 마술을 왜 만들었냐는 스바루의 말에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답하는데 작가에 따르면 백경의 고기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앞선 마녀에 비해 괴상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스바루를 다그치는 부분에서 짜증을 내듯 발을 동동 구르는 것도 이동도 전부 기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다프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없이 늘어뜨리는 말투를 사용하는데 이는 폭식의 마녀 다프네가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한 행동입니다. 다프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죠. 만화의 총량에 이끌리는 습성으로 마법사를 미끼로 써서 한 곳에 모였을 때 한 번에 해치우면 된다는 강력한 약점을 알려줍니다. 스바루는 다프네 앞에서 백경토벌 소식과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때 유일하게 지금껏 평정을 유지하고 있던 다프네의 표정이 구겨집니다. 분명 만화에 이끌린다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토가 성역에 있다는 건 스바루가 이전되고 깨어나기까지 누군가 성역에서 방대한 만화를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설원이 되었던 게 만화를 써서 그렇게 된 건지 대토가 눈을 몰고 오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에키드나가 나오자 안심이 된다는 스바루는 계속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죠. 스바루는 3명의 마녀들과의 만남으로 에키드나가 마녀 중 멀쩡한 편이란 걸 느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툴툴대면서도 그 말에 좋아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상당히 귀엽게 느껴진 장면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장면들을 참고하면 마냥 귀엽게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스바루를 더 안심시키려고 하는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스바루는 난데없는 충격에 차를 엎고 쓰러집니다. 에밀리아가 깨우고 있나 생각하는 스바루.
에키드나는 실연의 시험관 역을 맡고 있지만 에밀리아가 깬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가 없습니다. 스바루는 에키드나의 지혜를 빌리며 의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전할 정도로 에키드나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계속 드러나 있는 엎질러진 차, 에키드나 방향으로 엎어진 그것은 스바루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연출로 볼 수 있습니다. 에키드나는 대가로 손수건을 받아가고 세 번째 다과회에 오게 된다면 에키드나 쪽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에키드나의 위로를 받았기에 기억도 정신도 온전합니다. 에밀리아가 깨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없었죠. 걱정이 되어 밖으로 나가지만 밖은 그림자에 전부 잠겨 있었죠. 스바루는 그것을 보고 질투의 마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사랑해를 외치며 다가오는 무언가. 중간에 램과 페트라의 장면이 순간적으로 나오죠. 그것이 말하는 사랑해는 램과 페트라의 마음과는 격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혼미해진 스바루가 그렇게 그것에게 먹혀갈 때 가필이 구해줍니다. 짙어진 잔향 때문에 가필에게 감금되기까지 했지만 이번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투의 마녀가 왜 이런 때에 왜 이곳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스바루. 질투의 마녀는 둘을 내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스바루는 저택에 갔다고 확신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장면 때문입니다. 스바루를 껴안는 이 장면은 질투의 마녀가 스바루의 내면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스바루의 사랑이 향할 가능성을 모조리 뺏기 위해서죠. 이어 서서히 그림자에 잠겨가는 로즈월이 나옵니다. 그는 베개 밑에서 베아트리스가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책을 꺼내들고 품에 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듯 끌어안고 그림자에 잠기며 구화가 끝이 납니다. 로즈월은 굉장히 충격적인 대사를 하는데 나츠키 스바루의 다음을 알고 있는 듯한 대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로즈월이 보여줬던 수상한 모습과 일치하는 대사였죠. 그가 소중히 안던 책은 페텔기우스의 복음서보단 베아트리스의 예지의 서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껏 그림자나 대체 그림으로 보여줬던 사테라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일기에서도 그랬듯 사테라의 성우는 에밀리아이며 에밀리아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상태입니다. 스산한 부금이 꺼지며 사테라의 목소리는 입체 음향으로 나타낸 연출로 영혼이 홀리는 듯한 느낌을 나타냈습니다. 성역을 잠식하는 이 그림자는 400년 전 대륙의 절반을 그림자로 삼켰다던 묘사와 일치합니다. 이번 화의 전개는 1기 18화와 비슷합니다. 18화는 앞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한 장소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화는 뒤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한 장소에서 진행되었죠. 스바루는 이제 에키드나에게 향하는 경계가 완전히 풀어진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게 사망귀환을 처음으로 털어놓은 상대니까요. 이번 화도 연속해서 그림자를 부각시키는 연출도 있었고 표정에 관련된 연출도, 스바루의 행동을 유도하는 대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키드나의 행동은 수상하다고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로즈월의 의미심장한 대사와 에밀리아의 행방, 질투의 마녀 관련 의문점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9화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